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예전에는 60세만 넘으면 네. 환갑이 되면 뭐 정말 장수한다고 해서 환갑잔치도 열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60세는 정말 청춘입니다. 네, 일단 외모도 네. 굉장히 젊으시고요. 거기다가 뭐 운동 즐기시고 문화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5060 세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꽃중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환갑잔치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맞아요. 60이 넘어서도 중년에도 훨씬 더 다양한 레저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가느냐 아니면은 허리가 아파서 병상에 눕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허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일단 허리 질환은 허리도 아프지만 여기서 이제 다리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거나 움직이는데도 제약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허리 질환에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허리 건강도 되찾고 또 중년의 아름다운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실 더 좋은 병원의 박종수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 계신 박종수 원장님과 자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뭐 허리 아프신 분은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부터 주변에 계시는 분들 부모님들. 네,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또 시청자 전화 연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퇴행성 질환들이 있게 마련인데 네. 그중에서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웰빙 시대에 네. 왜 이렇게 허리 환자들이 많은 걸까요? 일단 허리 통증 자체는 그 자체가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사실 참고 지냈던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더 부각이 되는 거고, 사실 허리 질환 자체가 과거보다 늘어난 이유는 이제 전체 인구 연령 자체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네. 이제 원인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살기가 되게 좋아진 게 원인이 됩니다. 이제 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쪄서 비만이 되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운동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럼요. 걷는 양도 줄기 때문에 뭐 그냥 옛날에는 걸어 다녔던 거리도 뭐 차 타고 다니고, 이제 요즘에는 또 특히나 이제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 이제 지하철 타면 많이 보실 거예요. 맞아요. 다 이제 이러고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허리 통증, 목 통증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허리 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많으시고 뭐 살기가 좋아져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네. 허리 질환이 좀 점점 악화가 되면 마비나 뭐 예. 배변 장애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어르신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몸 내가 잘한다. 사실 어느 자기가 다 정도는 의사예요. 예, 어느 정도는 예. 맞는 말이에요. 그 자기 질환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분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애초에 그냥 좀 지나면 낫겠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허리 이제 예를 들면 뭐 디스크가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이 온 경우에는 이게 심하게 신경을 누를 경우에는 양쪽 다리에 마비가 오고 이제 대소변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네. 만일에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뭐 치료를 받던 안 받던 이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허리 질환의 악화를 막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네.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치료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비수술, 수술적 치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그걸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네.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고 과거의 수술적 치료에서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는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 대표적으로 이제 풍선 확장술과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법 풍선 확장술과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시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938-1666번이고요. 네. 아이, 허리는 원래 아픈 거야 라고 방치하셨던 분들, 원래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치료를 안 하셔서 또 네. 관리를 안 하셔서 아픈 겁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026938-1666번입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일부 허리 질환에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 자, 저희가 먼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 중에서 먼저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풍선 확장술이라 하면은 이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신경 척추관 안이나 혹은 척추관에서 이제 신경 나가는 신경공, 신경구멍이라든가 이런 곳에 좁아져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자주 화면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에서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조그만 신경구멍이 나가는 구멍인데요. 저희가 이제 좁아져서 이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테타라고 하는 조그만 관이 저 병변 부위에 위치해가지고 이제 풍선처럼 관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좁아지는 네. 신경구멍을 넓혀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좁아진 신경구멍을 넓혀주는 치료와 동시에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유착에 의한 염증 반응을 깔아앉혀서 통증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자, 실제 시술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풍선 확장술 시술 영상입니다. 처음에 이제 풍선 확장술을 할 때 들어가는 그 관이 꼬리뼈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저 관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풍선 확장술에 쓰는 카테타라고 하는 관이고요. 저 끝에 이제 그 네. 염색약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려가지고 좁아진 곳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시암이라고 하는 간접 투실 장치를 통해서 병변부에 거친 관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병변부에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감을 뿌려가지고 병변부를 찾는 그림입니다. 저 관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네. 자, 저렇게 해서 막힌 부분을 찾아가는군요. 예, 그럼 그렇군요. 그 위치에 그 관이 위치한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약물을 뿌려서 정말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보고 네. 저 부위에다가 이제 풍선을 확장시키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풍선을 확장시키고 이후에 또 약물도 투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 그렇게 되면은 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예. 역할도 하고 또 예. 정확한 부위의 뭐 부종이라든지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까지 정확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군요.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너무 친절하게 네, 전문가세요, 잘 거의. 설명해 네. 주시니까. 맞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치료, 이게 구조의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오랫동안 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네. 있고 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 때문에 급성기에 있는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술 시간이라든지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시술 시간이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도 이제 바늘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제 피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회복도 바로 가능하고 이제 치료의 효과로는 척추관을 넓혀주는 이제 물리적 치료와 약물에 의한 유착 제거가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시술 시간이 30분으로 좀 짧고요. 짧네요. 그리고 이제 부분 마취를 하니까 음. 그래도 비교적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좀 위험하신 분들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원장님, 이 실제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예.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실제 좋아지신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77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왼쪽 맨 왼쪽 그림의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부분이 신경이 내려오다 좁아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시술 전에 이런 상태여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간접 영상 장치에서 보듯이 좁아진 부분에 관이 위치하고 약물을 투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치료하고 나서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있었던 이제 다리 통증, 그다음에 뭐 저리고 가다 서다 반복했던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고령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풍선 확장술은 척추관을 넓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아픈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질환으로 얘기하자면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관에서 나가는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신경공 협착증. 그러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협착증에 준해서 이제 신경 협착증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 수술 이후에도 이제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유착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에 지속되는 통증,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시술 시간이 짧고 마취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적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받기에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수술 후에 지속되는 통증을 잡을 수도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수술 받으신 분들이 네. 또 아프시면은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속된 말로 미치죠. 네, 내가 받았는데 또 수술할 수도 없고 네. 이런 분들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좀 궁금한 게요.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카테터에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보긴 봤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는 좀 저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예. 척추관이 그렇게 넓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 풍선을 부풀리니까 좀 이게 위험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들 수 있죠. 아, 네. 예. 혹시 모를 뭐 부작용 가능성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는 작습니다. 실제는 작고요. 이제 척추관 안에 들어가는데 물이 없을 정도의 크기 때문에 그 네. 크기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풀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마취라고 하는 게 그 관이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 외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자랑 대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뭔가 다른 이상이 있다고 하면 환자분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부작용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 같은 것도 이제 확장하는 게 무제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딱 그 정해진 그 양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양까지만 확장이 되고 그 2배 이상 되는 정도가 돼야 이제 풍선이 뭐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게 안전장치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불상사는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네. 일단 부작용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건강에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희가 먼저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바로 한번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죠?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님? 예, 53세인데요. 53세. 아주 예. 젊은 어머님이신데, 네. 예, 허리가 어떻게 아프시길래요? 허리는 이제 그 젊었을 때 뭐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일을 못할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아픈 건 그냥 이때끔 살아왔고요. 네. 올 6월 달에 갑자기 그냥 이제 한 걸음도 막 뛸 수 없을 정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 갑자기. 이제 엑스레이 찍고 MRI 찍었더니 네. 4호분 뼈가 빠져나왔다 그래갖고 그게 전방전이증이다 그러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을 제가 여러 군데 다녔어요. 비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다녀고 그랬는데 이게 원인을 치료해야지 수술을 해서 뭐 나사못을 인공뼈를 넣고 나사못을 교정을 해야지 원인 치료를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 네. 근데 처음보다는 지금 통증은 없고 저리면서 이렇게 막 고춧가루 뿌린 것 좀 화끈화끈하고 그 정도로 아픈데 이제 그 정도로 아파도 이게 정말로 수술을 나사못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냥 근데 일은 못해요. 좀 일을 하면 기분 나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아파요. 참을 수도 있을 정도로 예.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님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네. 자, 일단 전방전이증으로 예. 나타나셨는데 통증이 또 조금 완화되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은 싫어하시는 것 같고. 네네. 예. 어머니 그 비수술 치료는 어떤 거 받으셨어요? 받지는 안 하고 그 신경 주사라고 그 선생님이 바로 보고 그 컴퓨터 보고 맞는 주사 신경 주사 그거 4번 주사. 맞았고요. 예. 비수술은 해보진 않았어요. 수술을 뭐 비수술을 전문 병원하는 그 병원에 가봤거든요. 서울에. 근데 이거는 원인을 치료를 해야지 비수술로 해도 결국은 나사못을 박았고 그 교정을 시켜야지 많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비수술은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 그거를 해서 이거는 원인이 이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사못을 교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뼈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일렬로 잘 있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미끄러져 있는 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이긴 한데 예. 이제 어머니는 사실 생각할 때 병원 찾아간 건 아파서 찾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뭐 뼈가 조금 미끄러져 있다고 해도 뭐 아프지만 않으면은 그대로 지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지내셔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큰 상관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면은 사실 이제 미끄러지는 뼈를 바로 잡아주긴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게 얼마나 가실지에 대해서는 좀 담당 선생님과 그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 나가는 구멍도 같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똑바로 하는 수술을 하시게 되고 아니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선 확장술로 좁아진 신경공을 일시적으로 좀 넓혀줘가지고 이제 아픈 걸 깔아앉혀주는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제 수술 후에 있을 이제 수술 후 통증도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비수술 치료법인 풍선 확장술 받아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가끔마다 이제 나는 그냥 근본적으로 일단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은 이제 그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머님 지금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인을 일단 어떻게 뭐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통증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쵸. 해결하느냐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상담 잘 받으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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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어머니 먼저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올해가 한갑이고요. 네. 자, 허리는 어떻게 아프신가요? 예, 허리 아픈 지는 한 30대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오래되셨네요. 병원을 아직까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일을 좀 하면요. 그래도 일할 때는 몰라요. 아픈 걸 잘 모르는데 저녁에 네. 끝나고 오면은 한 왼쪽 다리가 좀 질질 끌린다고 약간씩 이렇게 그리고 이게 대퇴골 있잖아요. 양쪽에 네. 거기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어머니 그러면 허리보다 지금 다리 쪽 통증이 더 심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 다리는 이렇게 깊이 아프지는 않고요. 허리가 지금 더 심해요. 병원은 전혀 가보신 적 없으시고요. 한의원도 가보신 적 없으시고요. 한의원은 몇 번 침만 맞으셨고. 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근데 뭐 어떻게 아픈지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네요. 지금은 일단. 예전에 한번 정형외과에서요. 네. MRI가 찍어봤는데 네. 퇴행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퇴행성 디스크 쪽이요. 예, 그래서 네. 수술을 받는 것도 겁이 나고 요즘에 소문이 그렇죠. 그냥 안 좋아가지고 수술 받는 것도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하자고 할까봐 병원 안 가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예. 있죠.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원장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네, 어머니 그 MRI 찍고 퇴행성 뭐 디스크인지 아니면 퇴행성 뭐 척추관 협착증인지 특별하게 병명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냥 그때 몇 년 전에 했을 때 퇴행성이라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게 아픈 걸 보니까 꼭 협착증이 심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지금 허리 통증이 다리보다 더 아프신 거고요. 예. 어저께까지 일했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잘 거동하기가 불편해요. 일단은 지금 어머니는 사실 지금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퇴행성 예. 디스크인지 아니면 진짜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니면 퇴행성 디스크만 있는 건지 이제 환자분 예. 이렇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뭐 퇴행성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인데 뭐 수술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 하자고 해서 어머니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거는 수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병원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수술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좀 더 사실 그냥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병원 간다고 무조건 수술하자는 거 아닐 겁니다. 어머님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수술이 정 두려우시다면 수술이 아닌 시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꼭 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예, 저는 만 63세입니다. 63세. 목소리는 더 젊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허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근데? 아, 저는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허리 가서 그때 MRI 찍고 했었는데, 협착에다가 디스크에다가 뼈가 어긋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협착, 디스크, 어긋나. 뭐 있을 수 있는 건 다 있으시네요. 예. 그때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꼬부렸다 일어나는데 허리 이 엉치 양쪽으로 뭐 거짓말처럼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막대기라 그래야 되나? 양쪽으로 두 개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어. 한참 있다 찬찬히 일어서가지고 그때로서는 제가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한 7개월 동안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들면 좀 더 해요. 그리고 지금도 쉽게 말하면은 뭐 한참 앉아 있다거나 제가 조금 이제 힘든 일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누우면 다리가 쭉 펴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심플 뜨겁게 해서 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앉아 있다가도 이렇게 나 자신도 뭐 크게 움직임도 없는데 허리가 그냥 뭐 어른들 말씀대로 무슨 저기 뭐 담이 결린다 그랬잖아요. 확 맞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어머님 그럴 그러면은 때는 계속 네. 그 상태에서는 부동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못 움직이죠. 일단 지금 뭐 침 맞으시고 약물 치료 받으신 거 외에는 수술하거나 뭐 시술 같은 거 받으신 건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자, 원장님 지금 어머님은 어떨까요? 네. 어머니 그 병원에서 치료는 뭘 하자고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MRI 찍은 걸 가지고 예? 그 MRI? MRI 찍은 거? 예. 사진을 가지고 예. 어떤 병원에 가봤었어 좀 치료를 좀 수술 안 하고 하는 그런 치료가 있는가 했더니 예. 그 병원에서도 척추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신데 예. 지금 현재 수술 아니면 물리치료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좀 큰 수술이니까 예. 비수술적인 면하고 수술적인 면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아. 제가 좀 괴롭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네. 있고 뭐 어긋나 있고 말 그대로 네. 이제 척추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질환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계신데 네. 네. 이제 연세도 사실 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 어머니 통증이 유발되는 게 사실 그 세 개가 다일 수도 있지만 그 세 네. 개가 다가 아니라 주된 네. 통증을 유발하는 게 협착증 혹은 디스크 아니면 이제 어긋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나 두 개일 수도 있는 경우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만일에 근데요. 이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 때문에 현재 네.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비수술로 이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만일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어긋나 있는 것도 현재 통증에 이렇게 유발하는 게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방문하셨던 병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수술과 수술이 둘 다 가능한 병원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 과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이제 과거에는 없던 이제 최신 치료법이라서 네. 병원에 따라서 이제 시행 가능한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 가능한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 혹시 이제 예. 뼈가 어긋난 게 원인이 아니라
뭐 디스크와 협착증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가지 때문이라면 예.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치료법이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협착증만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풍선확장술이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네. 추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까지 동반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까지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님 저희 방송 계속해서 끝까지 보시면서 또 이제 이후에 나올 치료법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네.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하나 더 이어가 볼까요?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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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님은 예. 연세가 어떻게 네. 되세요? 아, 53세인데요. 53세. 네. 네. 자, 허리는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많이 안 좋은데요. 네. 네. 2007년도에 MRI 검사상이에요. 예. 네.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예.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후에 이제 몇 년 전에 또 심해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 이제 입원 치료하면서 외래 치료하면서 작년에 CT를 보자 해서 찍어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허리 디스크도 심하고 폐행성도 심하고 또 협착증 네. 예, 그 세 가지가 심하대요. 굉장히 심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다리를 5분도 못 걸어 다녀요. 막 다리가 아이고. 저리고 저리는 거는 두째지고요. 마비가 와가지고 아예 그 피가 안 통해 버려요.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예. 엉덩이부터 해갖고 고관절부터 해갖고 전체가 그래요. 아주. 네. 그래갖고 올해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요 이렇게 양방도 예. 지금은 뭐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현재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6월달에 제가 심장 스텐트 삽입을 해가지고 예. 아. 그래갖고 지금 진동제만 먹어도 옛날에는 진동제도 들었는데 지금은 진동제 아예 안 들어요. 아. 그 잠도 못 자고 조금은 좀 그럴 수 조금만 그러면 앉아야 되고 앉는 것도 너무 오래 못 앉고 서 있는 것도 네. 한 알겠습니다. 5분도 못 앉아 있고 5분도 못 서 있고 막 그래요. 예. 어머니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아프시고 심각하신 상태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원장님 심각할 네. 정도예요. 아주. 예, 뭐라고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시대요. 아, 예. 어머니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 사실 심각해요, 제가. 예,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몇 예.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머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스텐트 될지. 때문에 수술 못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스텐트 때문에 수술 못 받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아, 스텐트가 그래요?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 큰 수술이 아니라 조그맣게 하는 수술은 받는데 예. 부담이 없습니다. 마취도 부위마취하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그 마비가 오셨다고 하는 게 예. 다리에 힘이 떨어진 그런 마비면은 그거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한방병원에서 입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으로는 그거는 병을 키우시는 겁니다. 아, 한방 그게 병원에 아니라 이제 나오나? 마비라고 하신 게 단지 힘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남의 살 예. 같고 뭐 감각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면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그런 예. 경우는 스텐트 삽입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린 이제 풍선확장술이라든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이런 비수술 예. 치료법으로 해서 아픈 거는 빨리 좋아질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아, 어머니 상태가 예.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로 그 힘이 떨어질 정도의 마비가 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은 힘 떨어진 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에 좀 이렇게 임하셔야 돼요. 이제 뭐 제가 한방 치료 병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실 수술로 해야 되는 거는 수술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본인이 스텐트를 시술 받았다고 해서 이거는 못 받는다, 이건 못 받는다 이렇게 딱 단정 짓지 마시고 잘 아시는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전화 연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지금 상태가 많이 심각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른 가지고 계신 그 오해를 푸시고 병원을 찾아가셔서 어떤 치료법이 적합한지를 찾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허리 건강 또한 되찾자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풍선확
확장술 아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예. 그 다음 설명해 주실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그 말 그대로 설명하자면 경막 외, 경막 바깥쪽에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을 찾고 그 병변을 보는 내시경을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한다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시술일까요? 네. 자, 시술 영상 보겠습니다. 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병변 부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화면에서 보이는 빨간 부위로 이제 경막의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내시경으로 실제 병변 부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 게 신경이고요. 신경 옆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신경 옆에 빨갛게 보이는 이제 병변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분인데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병변부를 제거해서 신경 부위를 풀어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렇게 직접 이제 또 보면서 원인 부위를 찾아서 예.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원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예. 앞에 설명해주신 풍선 확장술 때도 이제 카테터가 예.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같은 길인가요? 예, 들어가는 처음에 길이? 들어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아, 예. 들어가선 좀 나뉘나요? 들어가서는 이제 병변 부위, 그러니까 사실 그 카테터, 그러니까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MRI로 이제 병변 부위를 이미 알고 이제 간접 투시 장치를 통해서 그 병변 부위에 위치하는 건데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제 간접 투시 장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내시경을 내시경으로? 통해서 실제로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병변 부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한쪽은 간접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렇게 좀 정밀하게 치료했던 예.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네네. 주시죠. 예, 그 내시경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는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이제 실제로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꽤 있어요. 가끔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MRI로 통증 원인을 찾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MRI 보면은 이제 신경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뭐 디스크가 약간의 퇴행은 있지만 튀어나오거나 척추관이 좁아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분을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로 해서 이제 신경 주변을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했더니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신경 주변이 유착이 심해서 통증이 되게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로 치료해서 신경 주변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같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있었던 허리와 다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좀 이렇게 답답하셨다가 네. 내시경으로 보시고 치료하고 좀 시원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답답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그 원인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 시술의 특징 같습니다. 네. 또 역시나 시술 시간을 비롯한 이 시술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술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게다가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마취도 이제 전신 마취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늘 들어가는 부위만 마취하는 국소 마취로 시술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대화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병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릅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MRI라든지 다른 이제 영상학적 검사에서 이제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 설명해드린 풍선 확장술과 마찬가지로 비수술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 뭐 국소 마치고 시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네. 원장님 계속해서 좀 치료 사례들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46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제 허리 디스크로 많이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왼쪽 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시술 전에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서 디스크가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로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간접 투시 장치를 통해서 병변부에 위치시킨 다음에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이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쏴서 디스크를 제거했고요. 그 네. 이후에 오른쪽 아래 사진 MRI 같이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제거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랑 다리 통증 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셨던 분인데 시술 이후에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또 자. 다른 사례도 볼게요. 네. 네.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이 사례인가요?
네, 자, 55세 요거죠. 남자분. 네. 예, 예. 앞에 사진은 이제 MRI를 이제 측면 그 단면으로 본 건데 이거는 이제 측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MRI 상에서 시술 전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55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허리 통증과 엉치, 다리 통증으로 오셨던 분이고요. 이분도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로 이제 병변부를 찾아서 그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레이저로 제거한 이후에 오른쪽 MRI 그림 같이 디스크가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그림 말끔하게 됐네요. 아. 예. 네. 저렇게 사진이 말끔해진 만큼 환자분 증상도 말끔하게 허리와 다리 통증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한 사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도 내시경 레이저로 시술이 가능한데요. 이제 시술 전에 왼쪽 그림과 같이 척추관이 좁아진 분, 요 분도 이제 간접 투시 장치를 통해서 병변부에 내시경 레이저를 위치하고 내시경 레이저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일부 제거하고 주변에 두꺼워진 인대도 레이저로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고 이후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는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 좁아진 신경관 척추관을 넓혀주기도 하고 이후에 약물 투여를 통해서 염증 반응 깔아앉혀주기 때문에 이 통증 호전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술 이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MRI 상에서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사례도 네. 역시 척추관 협착증 환자네요. 네. 네, 환자분이 이제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 거를 확인하는 게 MRI도 있지만은 이건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두운 색깔로 나타날수록 그 척추관 내지는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막 통증을 호소하거나 내지는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 시술 전에 저렇게 이제 어두운 색깔로 있었던 양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통증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 시간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사례까지 한번 네. 쭉 만나봤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셔서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떻게 아프신지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 나이는 67세고요. 네네. 저게 허리 퇴행성 디스크로 제가 이제 MRI 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건 좀 오래됐어요. 저 퇴행성 디스크라는 거는. 근데 작년서부터 이렇게 막 허리서부터 이 엉치서부터 이 발등까지 그냥 저리면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걸음을 정말 못 걸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그냥 한참씩 하다가 이제 걷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이라고 그런 예. 판명을 받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네. 뭐 큰 수술은 아니고 뭐 간단한 수술이라면서 협착을 늘리고 디스크 조각을 떼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은. 예, 예. 그랬는데 좀 요새 제가 이제 좀 느끼기는 그리고 제가 그래도 허리는 이제 뭐 퇴행성 디스크라 그래서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수술을 해도. 뭐 협착증 디스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새 이제 발등이 조금 이렇게 아프해요. 발등이. 발등이 어떠시다고요? 발등이 조금 이렇게 조금 아파요. 발등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저리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 듣기로는 풍선 네네. 시술하는 거 그런 걸 제가 선생님께 수술하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보급이 안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협착증을 조금 이렇게 뭐 넣는 것도 아니고 늙혀주고 디스크 조각을 떼어냈다 그래서 아프질 않았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수술했는데 네. 근데 요새 이제 조금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아픈 거는 허리는 계속 아팠고요. 발등이 이렇게 조금 저린 듯 하면서 아파요. 선생님. 그래요. 예. 계속 다시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원인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그냥 제가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안 먹으면 허리가 계속 아파요, 선생님. 아, 그래서 다시 뭐 검사해보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네네.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좋았다가 다시 또 좀 불편함이 생긴 상황인데, 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함이 다시 생긴 원인이 뭔지 알아보는 게 1차적인 순서일 것 같아요. 아, 네. 혹은 뭐 디스크가 다시 또 조금 튀어나왔다든가, 내지는 수술한 부위에 유착이 심해서
그것 네. 때문에 통증이 있다던가라는 뭐 가능성,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성 있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아보시는 게 순서이고요. 네. 만일에 이제 뭐 유착이라 뭐 수술한 부위는 다 괜찮은데 아무 이상이 네. 사진상 이상이 없다.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걸로 해서 실제로 뭐 병변부에 정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유착이 심하다던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거하는 방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비수술 치료 아까 말씀드린 풍선 확장술이라든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곳이 아직 뭐 전국적으로 아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이제 서울같이 대도시 위주로 먼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그걸 잘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자, 어머님도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 시술이 맞으시는지 또 어떤 시술인지를 좀 자세하게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전해주실까요?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사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마취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마치 그런 시술 받는 거에 대한 부작용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끔가다 이제 그 내시경 레이저가 아직 발달이 많이 돼서 이제 꼬리뼈 통해서 이제 그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간혹가다 꼬리뼈가 되게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들어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네. 가끔 한 100에 한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예.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있지만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서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질환에 효과적인 이 비수술 치료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척추는 사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왜 또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위를 고쳐도 다른 부위가 또 아플 수 있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평소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좀 허리 건강 지킬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거 한번 추천해 주시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번 치료받으면 왜 또 아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사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빨이 하나 썩어서 충치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안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음식물 먹다 보면 또 이제 같은 다른 이빨이 똑같은 이빨이 또 아, 썩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또 아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네. 치료받았던 허리가 쓰다가 또 망가지면은 그건 왜 아픈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네. 사실 이제 허리 질환 같은 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누워 지내시지 않고 이제 보행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나빠질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받고 나서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른 자세 이런 것들 이제 운동 이런 것들 하셔야 되는데 자세 같은 거는 그냥 집에서 이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세는 사실 제가 뭐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저도 자세가 엉망이에요. 저도 자세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면 저 옆에 다른 원장님한테 저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그 원장님 자세 아니라고. 자세가 이렇게 은근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기가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허리에 좋은 자세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이제 병원에서 그런 자세 내지는 운동 교육을 받기를 권장드리고요. 네. 이제 식생활 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비만 자체가 허리 자체에는 커다란 이제 하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 조정하셔가지고 이제 비만 관리하시고 네. 운동 네. 같은 거는 틈틈이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좋은 병원의 박종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2부에서 역시 허리 질환에 관련해서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6938-1666으로 상담 전화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